네, 안녕하세요. 4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월 15일에 4.2장까지 나갔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 4장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라이브러리라는 중요한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제목은 세스 데이터셋과 친해지기, 네, 익숙해지기 제목이고요. 바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목표는 처음에는 이제 세스 데이터셋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스 변수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결측값과 세스의 날짜 값에 대해서 또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스 데이터셋에 그 세스 데이터셋과 또 변수의 이름을 장명할 때 어떠한 규칙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컨벤션이라고 하면은 규칙, 규약입니다. 네, 규칙.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볼 겁니다. 이름을 짓는 데에도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스 데이터셋은 저희가 엑셀 데이터를 좀 떠올리시면 편한데요.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이런 데이터 셋으로 생겼어요. 네. 근데 이 세스 데이터셋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스크립터 포션, 기술부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포션, 네, 데이터 포션, 자료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찍으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보여주는 그 사진 자체는 데이터 포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의 그 속성이나 이 상세 내역을 들어가 보시면은 언제 찍은 사진이고 몇 메가바이트고 또 어떤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런 세부 정보, 그 사진이라는 파일의 세부 정보, 즉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디스크립터 포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테이블 이면에 이 테이블이 언제 만들어졌고 또 몇 그 용량은 얼마고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됐고 행과 열은 몇 개인지 각종 이 세부 메타데이터, 메타 정보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디스크립터 포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디스크립터 포션이 무엇인지 좀 그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인데요. 어, 이제 디스크립터 포션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eneral information, 일반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그 변수 정보, variable information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터 포션은 쉽게 말해서 그 데이터가 담겨 있는 틀, 네, 그릇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세스 데이터셋이 주어졌는데 어 디스크립터 포션은 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바로 트락 컨텐츠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이 주어진 세스 데이터셋의 디스크립터 포션, 기술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프락 컨텐츠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는 이제 프락 컨텐츠 데이터 이꼴 다음에는 확인하고자 하는 세스 데이터셋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런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결과창에 아웃풋 결과창에 이런 기술부 디스크립터 포션에 대한 테이블의 정보가 나타나집니다. 우리는 데이터 포션 그 테이블을 직접 열어보지 않아도 행이 71개이고 변수는 4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 수정된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고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변수 4가지의 자세한 타입과 길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좋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디스크립터 포션은 데이터셋의 메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풀어볼게요. How many observation? 그 행이 몇 개냐? donations라는 세스 데이터셋에 행이 몇 개냐라고 하는데 실습을 해봐야겠죠. 여기 104-A-01을 켜주시고 걔를 실행을 해주고 행이 몇 개인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들어갈게요. 검색창에다가 SES on demand for academics 검색을 해주시면 가장 최상단에 있는 눌러주십니다. 네, 한국어 사이트가 존재한다네요. 그리고 지금 액세스하기 사인인 저는 예전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서 캐시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의 사인인 라운치 아이디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같이 이제 실습 파일들을 이 pg1에다가 담아 두었는데요. 104-D01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104-D01이 아니죠. 104-A01 네, 104-A01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쿼리가 담겨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요까지만 적혀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donations라는 세스 데이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텍스트 파일로 존재하는 건데 DAT라는 게 텍스트 파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세스 데이터로 먼저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라 컨텐츠를 사용하여서 기술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onation이라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donation이라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때 in 파일문을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도네이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소를 적어야 돼요. 우리가 주소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여기 이제 donation.dat가 있는데 우클릭해서 속성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위치를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콧다운표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이 데이터 런까지 해서 도네이션즈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블록 F3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테이블이 보이죠. 세스 데이터가. 근데 여기 사실 전체 행 보면은 이제 124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관측치의 수는 124라는 게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단원의 목적이 기술부
이제 디스크립터 포션을 통해서 observation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donations라는 그 SES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프락 컨텐츠를 실행해 줍니다. 블록 잡고 F3.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결과창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 맨 위쪽에 우측 상단을 보면은 관측값 124라는 게 나와 있고요. 변수는 6가지가 있고 그 구체적인 6가지 변수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용량은 얼마고 파일 크기는 얼마고 이 파일의 저장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게 되면은 정답은 124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ES 데이터의 두 번째 영역, 데이터 포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포션은 SES 데이터의 데이터 포션은 직사각형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고 문자형과 숫자형의 데이터 값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출력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 첫 번째 행은 그 이제 변수명을 의미해요. 첫 번째 행은 변수명, 그 다음에 그 변수들이 갖는 변수 값이 이제 아래에서 쭉 나열이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변수명은 기술부입니다. 얘가 이제 자료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데이터 포션이고 변수명은 디스크립터 포션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은 variable name은 디스크립터 포션의 한 부분이다. 데이터 포션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ES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SES 데이터에서 이 변수 값은 두 가지 유형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캐릭터, 문자형 변수, 문자형 값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숫자형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자형 변수 값은 그 문자의 길이가 1부터 32,767 자리까지 가질 수 있고요. 숫자형 값은 1의 자리서부터 최대 17자리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가네요. 변수 유형이 무엇입니까? 데이트, 날짜 값은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정답은 숫자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날짜라는 게 이제 25년 5월 6일이라고 하면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숫자일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실제로 그 SES에서는 날짜 값을 숫자로 이렇게 취급하여 처리를 합니다. 아무래도 며칠 뒤라고 하면은 연산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값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ES 데이트 밸류 날짜 값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된대요. 저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0이라는 날짜 값의 0은 1960년 1월 1일을 SES에서는 0으로 취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1960년 1월 1일은 그 날짜 값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숫자로 0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366일 뒤는 1961년 1월 1일을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1960년 1월 1일로 보여도 세스는 0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1961년 1월 1일이라고 보여도 그것은 세스는 366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끼리 더하고 빼고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1960년 1월 1일이 0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개발자가 만들 때 정했기 때문에 이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세스의 이제 날짜 값은 저장되어집니다. 그 1960년 1월 1일부터 특정한 날의 사이의 숫자 그 일자의 수로 저장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960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6일까지는 얼마가 흘렀을까요? 그 얼마가 바로 2025년 5월 6일을 세스가 취급하는 숫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늘의 날짜는 숫자로 얼마를 값으로 표현이 되는지 오늘의 날짜가 세스로는 숫자로 얼마를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104A02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104 여기서 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F3 23,868 23,868 23,868 즉 1960년 1월 1일부터 여기에다가 23,868을 더하면 왜냐면 얘가 0이니까 25년 5월 6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 결측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포션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안에는 그 값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문자형 값, 또 숫자형 값 이렇게 있는데 아예 없는 값이 이제 없을 때도 있는데 그 없는 것을 바로 missing 데이터, 결측값 값이라고 합니다. 그 결측값은 그 변수 유형에 따라 조금 표기가 다른데요. 문자형 변수에는 그 결측값을 아무것도 없는 공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숫자형 변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점으로 표현합니다. 이 결측값의 점이 이거 0 아닌가? 네, 0 아닙니다. 그냥 없는 값입니다. 없는 값. 네. 미지수 x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스에서는 숫자형 값이 와야 되는 자리에 결측이 되면은 period, 점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 값에는 죄송합니다. 마이크에 좀 이상이 있어서 어쨌든
문자형 이제 값에 대해서는 결측을 블랭크 공란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나는 숫자형 변수의 결측을 점 말고 다른 걸로 표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싱이라는 시스템 옵션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좀 그 세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세스 데이터셋과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32자까지 장명을 할 수 있고요. 그 이름의 첫 번째는 그 문자 또는 언더스코어가 반드시 와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문자 언더스코어 숫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세스 데이터를 네자로 쓴다라고 하면은, A, B, C, O 이렇게는 되는데, 처음부터 숫자가 오면은 안 된다. 또는 언더스코어라고 하면 아래 하이픈인데 이거 다음에 A, B, C, O 요렇게는 또 요렇게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처음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섞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A, B, C 테이블 네임이 이제 세스 데이터 이름이 ABC라고 쓰는 것과 ABC라고 쓰는 거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ot case sensitive라고 하면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어, 변수명 또는 테이블명에다가 특수문자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특수문자를 사용할 때는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테이블 이름에다가 특수문자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까지는 테이블 이름입니다라는 걸 이제 그 특정 지어주기 위해서 헛다운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n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이 그 변수명 또는 세스 데이터 명이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좀 복잡하죠? 특수문자를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이 샵, 뭐 달러 이런 것들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헛다운표를 바깥에다 써주고 n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질문이 들어오죠. 유효한 변수 이름을 골라보십시다 하면은 처음에 문자 나오고 숫자 나왔어요. 그래서 가능. 처음부터 숫자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특수문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되죠. 헛다운표에 n 써줘야 되죠. 어, 공백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 안 되고요. 어, 아래 하이픈 쓰고 문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가능하고요. 대소문자 섞어 쓸 수 있다고 했죠.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A, E, F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스 데이터셋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세스 데이터셋에서 행을 observatio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근데 관측치 있고 그다음에 variable을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어 테이블적인 용어, 데이터베이스적인 용어로는 이거를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row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또 컬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행과 열, row, column, observation, variable 다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포션을 확인하려면 어떤 세스 데이터가 주어졌고 그것의 데이터 포션을 확인하려면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냐? 바로 프락 프린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세스 데이터 셋이 있고요. 요거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디스크립터 포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 포션 이렇게 있는데 디스크립터 포션을 확인할 때는 프락 컨텐츠를 사용하면 되고요. 데이터 포션을 사용할 때는 프락 프린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프락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관측치를 다 뷰해 주고요. 그다음에 모든 변수를 뷰해 주고 그리고 맨 왼쪽에는 컬럼 OBS 컬럼이라는 게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OBS 컬럼은 얘는 이제 연번이고요. 연번, NO 같은 거, 연번을 의미하고요.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락 프린트 해서 데이터 이퀄 보고자 하는 스탯 데이터 명을 써주고 run 해서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모든 열과 모든 행과 이제 여기 OBS라는 이 연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수가 막 200개 될 수도 있고 또 아래로 행이 또 1억 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딱 다 보고 싶진 않을 때는 열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열 컬럼을 나는 200개 중에 특정한 3개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프락 프린트 밑에 var이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써서 내가 보고 싶은 변수명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 싶은 열만 결과창, 아웃풋 창에 표출이 되는 것이지요. NOOBS라는 옵션이 있어요. NOOBS는 바로 왼쪽에 나오던 그 연번이라는 컬럼을 no, 표출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데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NOOBS 옵션은 suppressed, 억제를 합니다. 그 left side에 나오는 observation number, 연번을 억제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var 스테이트먼트는 select, 변수들을 선택합니다. appear, 나타내고자 하는 리포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var과 NOOBS를 활용하면은 좀 더 세련된 또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출력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여러 개 나왔었는데 지금 last name, first name, salary만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NOOBS 쓰니까 여기 연번 없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 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1201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이러는데 donation.dat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도네이션이 있는 주소를 다시 도네이션이라는 데이터를 찾아서 우클릭, 속성, 위치, 컨트롤 C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프라 컨텐츠 스텝 뒤에 도네이션 데이터셋에 대해 모든 관측치와 모든 변수 그리고 OBS 칼럼을 보여주도록 프락 프린트 스텝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락 컨텐츠 뒤에 프락 프린트를 적어주는데 예, 프락 프린트를 이렇게 적어주고 모든 관측치를 보고 싶다니까 이 부분이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OBS 컬럼을 보여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NOBS 옵션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블록 잡고 F3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OBS 그 연번도 보여주고 모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변수들도 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봤던 결과랑 똑같고요. 근데 이제 employee ID랑 토탈 변수만 나타나도록 var 문장과 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NOBS 옵션을 추가해서 연번을 억제하라는 게 D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employee ID를 와 토탈을 var 옆에다 적어주시고 NOBS라는 옵션을 넣어주시면 블록 잡고 F3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지금 124개 중에 10개 관측치만 지금 지면의 제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120, 265랑 25가 먼저 나오고 있죠. 네, 125, 265, 25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결과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레벨 2는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3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끝났습니다. 그 첫 4.1 단원에서 가장 핵심은 세스 데이터가 디스크립터 포션이랑 데이터 포션으로 나눠진다라는 점과 디스크립터 포션을 확인하려면 프락 컨텐츠, 데이터 포션을 확인하려면 프락 프린트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명령어를 써야 되는지를 알아두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4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 연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스 데이터의 라이브러리에 별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원 목적은 또 두 번째로는 연구 라이브러리와 임시 라이브러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그 세스 데이터의 라이브러리는 이제 세스 파일들의 집합입니다.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아무래도 이제 도서관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세스 파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라이브러리다라는 거죠. 실제로 도서관에 가도 책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책 한 권 한 권을 파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회사에서도 보면 이동식 서랍 있잖아요. 그 서랍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종 파일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이 서랍 하나를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라이브러리, 얘는 2번 라이브러리, 얘는 3번 라이브러리. 네. 그 안에 서로 다른 종류의 이제 자료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료들이. 네. 근데 이 서랍을 지칭할 때 우리가 이제 약어를 씁니다. 약어. 얘는 A 라이브 서랍, 얘는 B 서랍, 얘는 C 서랍. 이렇게 약어를 해주면은 얘를 지칭할 때 되게 편리하잖아요. 어, 너무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간결하고 규칙성 있게 이 서랍은 A, 이 서랍은 B, 저 서랍은 C 이렇게 지칭을 해주면은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소통할 때 좋잖아요. 얘는 그냥 A 서랍이야, 얘는 B 서랍이야 이렇게 쉽게 지칭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걸 바로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줄여서 lib, ref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할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그리고 라이브러리에는 또 두 가지 성격을 있어요. 임시 라이브러리와
연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임시 라이브러리는 예를 들어서 작업을 이 세스 창을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막 해요. 하고 하는데 이제 이걸 껐어요. 이렇게 끄면은 그 임시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다 날아갑니다. 다음에 켰을 때 날아가요. 그치만 우리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할 때 뭐 한 번만에 끝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또 내일 했던 것까지에 이어서 또 내일 모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임시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기보다는 연구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불러 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서로의 목적이 달라요. 그렇다고 뭐 매 작업마다 연구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면 용량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일시적인 작업들은 워크 라이브러리에 이제 하시고 내가 좀 중요하고 앞으로도 자주 쓸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자료들은 이 연구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라는 것은 임시 라이브러리고요. 세스 유저는 이 세스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한 그 연구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는 오리온이라는 게 이제 임의로 만든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오리온이라는 이름을 달아주면은 얘는 그 또 연구 라이브러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임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오리온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 반드시 연구 라이브러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라이브러리 설정은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leave name이라는 명령어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라이브러리의 별칭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헛다운표 안에다가 해당하는 그 서랍의 주소를 써줍니다. 주소.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닫아줍니다. 이 별칭은 이제 라이브러리 레퍼런스의 이름은 8자를 넘어서는 안 돼요. 8자를 넘어서는 안 되고 똑같이 우리 이제 데이터셋 이름 장명하는 거랑 변수명 장명하듯이 문자랑 언더스코어가 처음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 숫자, 언더스코어가 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윈도우 요 사례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소문자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live name 하고 여기다 별칭 오리온이라고 별칭을 지었네요. 그 다음에 이 오리온이라고 별칭을 지어준 그 주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연결을 당신이 이제 when your session이 이제 연결을 이렇게 했는데 세스를 껐어요. 그러면은 그 연결은 끊어집니다. 이 워크 라이브러리랑 세스 유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 디폴트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앤데 오리온이라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스를 끄게 되면은 한 번만 일단 실행을 해주면은 세스를 끄지 않는 내내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세스를 끄게 되면은 오리온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는 연결이 브로큰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질문을 한번 보면은 인터랙티브 세스 세션이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음, 라이브러리
내 이 명령을 매번 서밋, 실행해야 되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니죠. 한 번만 하면 되죠. 세스 세션을 끄지만 않으면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됩니다. 여러 번 매번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새로운 세스 세션을 키게 되면은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의 그 세스 파일 네임의 두 단계, 두 단계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orion.sales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뭐냐? 앞부분이 라이브러리 명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파일 네임입니다. 네, 파일 네임.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은 라이브러리 오리온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세일즈라는 파일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세일즈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단순히 이런 식으로 뭐야 여기는 점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사실 이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앞에 워크 점이 붙어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new sales amps라는 것만 있고 앞에 점이 없는데요. 이거는 앞에 워크점이라는 임시 라이브러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임시 라이브러리구나. 세스를 끄면은 사라지는 데이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워크를 굳이 표현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요 부분부터는 베이스 어, 세스에서 라이브러리를 연결했을 때 보여지는 탐색기 창, 익스플로러, 탐색기 창에 대한 설명이라서 저희는 클라우드 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까지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프라 컨텐츠를 4.1단원에서 배웠잖아요. 프라 컨텐츠는 어떤 세스 데이터 셋이 있을 때 그 세스 데이터 셋의 디스크립터 포션, 기술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명령문인데요. 만약에 나는 이 어떤 서랍, 이제 이 서랍 안에 그 자료가 뭐 100개가 있어요. 이 100개의 기술부를 다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프락 컨텐츠 데이터 기술부를 확인하니까 프락 컨텐츠가 나오고요. 데이터 다음에 여기 원래다가 세스 데이터 셋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서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쓰고 싶으니까 이 서랍이 뭐예요? 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써주고 예를 들어서 EX 오리온이라는 서랍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오리온 언더바 올 이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락 컨텐츠 더 이제 컨텐츠 프로시저는 그 이제 all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사용된 프락 컨텐츠는 제공한다. 더 리스트를 모든 세스 파일의 리스트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파일 하나, 세스 파일 하나에 대한 기술부도 되게 이제 진짜 이제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페이지가 막 한두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걸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모두 출력하면 너무 이제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NODS라는 그 옵션과 많이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NODS가 뭐냐면은 NODS 옵션은 억제합니다. 디스크립터 포션 데이터셋의 기술부를 이제 표출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NODS 옵션은 반드시
그 all이라는 키워드와랑만 컨적션 활용이 가능하지 이 NODS 단독으로는 못 씁니다. 그래서 항상 이 NODS랑 all이랑 같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락 프린트 할 때 NOOBS라는 게 있어요. NOOBS 얘랑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프락 컨텐츠랑 쓰는 거고 얘는 프락 프린트랑 사용이 되는 옵션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104 D04. 네, 오리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지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여기 pg1이라는 폴더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pg1의 주소를 쉽게 그냥 오리온이라고 별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pg1 안에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걔네들의 모든 어떤 디스크립터 포션을 보고 싶으니까 이 pg1을 우클릭 속성해서 pg1의 위치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pg1의 위치를 복사를 하고 여기다 별칭을 줍니다. 오리온이라는 별칭을. 그 다음에 프락 컨텐츠 데이터 오리온.all 하고 기술부는 다 표출되지 않도록 NODS를 옵션을 붙여주고 실행하면은 블록 F3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가 다 파일이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파일. 이 파일 하나하나마다 그 기술부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걔를 NODS라는 옵션으로 다 억제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냥 그러니까 오리온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먼저 계략적으로 쭉 보는 거예요. 이게 48개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 뭐 마지막 수정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네, 다시 그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봤던 거대로 이렇게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계략적인 요약 정보들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ll이랑 NODS 옵션을 컨텐츠로 확인했다. 요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베이스 세스에서만 보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연습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할당하도록 라이브러리 네임 문장을 작성해 보세요. 아까 어, 이제 보면은 이 실습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의 위치를 저희가 오리온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하고 U600-49905 네, 홈 U600-49905 하고 pg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리온이 할당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로그에 보면은 라이브러리 참조 오리온이 다음과 같이 할당됐습니다. 파란 글씨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프라 컨텐츠 스텝을 추가해서 디스크립터 부분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NODS 옵션을 사용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백사하고 E를 봐야 되는데 지금 백사 이게 엑설사이즈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아,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또 꺼져가지고. 네, 일단 좀 다 정리를 좀 하고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실습 파일을 지금 켜라는 건지, 제가 볼 때는 104-D04? 어, 원래 무슨 실습 데이터를 켜라고 지금 나오는데, 세일즈라고 하네요. 네. 그럼 일단은 이걸로 이제, 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이제 실습보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리온 라이브러리의 모든 데이터셋의 리스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프락 컨텐츠 스텝을 추가하는데, 디스크립터 부분은 나타나지 않도록 하니까 이제 ODS, NODS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락, 어, 잠시만요. 프락 컨텐츠 데이터 하고 오리온 모든 걸 나타내니까 all 하고 NODS 세미콜론 run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네. 네, 그렇게 해서 개념 복습하기는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C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D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립터 부분이 나타나도록이라니까 이제 프락 컨텐츠 하고 여기 데이터 뒤에 오리온 다음에 all이 아니라 여기에 sales라는 게 나오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셋이 명시가 되면 NODS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all이랑만 연결되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쭉 넘어가서 3번은 안 할 거고요. 레벨 3는 안 할 거고 네, 여기서는 이제 셀프 스터디가 나오게 되는데 좀 심화예요, 심화. 라이브러리 네임이 심한데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딱 이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라이브러리 네임 연결할 때 라이브러리 네임 써주고 별칭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별칭하고자 하는 주소를 써주는데 조금 더 실제로는 여기에 엔진 네임이라는 것을 원래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략을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원래 이 사이에 이렇게 이제 엔진 네임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어떤 특정한 윈도우에 있는 폴더를 라이브러리 네임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 엑셀 파일들이 모여 있는 그 엑셀 파일을 이 모여 있는 서랍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세스 데이터가 아닌 엑셀 데이터, 뭐 세스 데이터가 아닌 엑셀 데이터 또는 액세스 데이터 그리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 이런 이제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의 자료들을 가져올 때는 이 엔진 네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만 아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험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를 라이브러리 네임으로 지정하시오라고 하면은 live name 이제 별칭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엔진 이름을 적어줍니다. 네, 그렇게 요 부분을 이제 사지선다로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네임은 별칭, 주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네임은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네임, 별칭, 주소만 쓰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엔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세스 데이터 셋을 할당할 때는 얘를 생략하는데 엑셀이든 액세스든 오라클이든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의 그 자료들을 연결할 때는 그거를 명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챕터 리뷰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스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이제 구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경로죠, 경로. 한마디로 이제 경로를 별칭으로 간단하게 부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답이 이제 디렉토리가 경로죠. 네, 경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스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요거는 이제 OS가 우리는 윈도우만 쓰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 세스가 당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연구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세스 유저. 아까 보셨죠? 워크, 세스 유저, 오리온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해주는 제공하는 연구 라이브러리는 세스 유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러 What can you do with 이것도 이제 베이스 세스를 에 대한 설명이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스 데이터 셋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뷰 테이블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4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